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30 특히 또 사회초년생 분들, 요즘에 또 MZ세대라 그러던데 위한 돈 모으는 방법, 내 돈 내모, 내가 내 돈을 모은 방법, 제가 실제로 한 방법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실패 확률 제가 0%,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돈 진짜 현금입니다. 진짜 현금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11년차 제가 투자자이면서 적금러라고 제가 그냥 적어봤는데요. 15년째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적금을 또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말씀드린 대로 MZ세대를 위한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연도별 최저임금입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 쭉 올랐는데, 제가 2000년대, 그러니까 00학번이거든요. 제가 81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도 얼마인지 몰랐는데 00년도 최저임금이 1,6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21년도 현재는 8,720원입니다. 한 4배 이상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대학교 새내기 시절, 이 00학번이죠. 그때 첫 알바,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그때 첫 알바로 대구 시내, 예전에 지금은 조금 또 이렇게 이게 시대가 좀 지나갔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또 유행했다가 인형 뽑기 집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했었거든요. 혹시나 제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시급을 1,800원을 제가 받고 했었습니다. 그때 동전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인형 계속적으로 채워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손님들 응대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1,800원, 와, 엄청나게 낮은 금액이죠. 1시간에 1,800원이면요. 그래서 20살 시절부터 26살 때까지 입사하기 전이죠. 저는 하지 않은 알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서빙, 놀이공원, 성인 오락실, 그다음에 과외 등등 해서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먹거리 가격,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얼마나 올랐나. 20년 전하고 현재 가격 비교해서 저는 최근에 껌을 씹어본 적이 없는데, 주시 우레시라는 껌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20년 전에 200원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1,000원입니다. 1,000원. 400% 올랐고, 새우깡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옛날 새우깡이 얼마였는데 300원인데 지금 1,100원이고, 버스 요금, 초코파이, 신라면, 소주. 의외로 여기 보니까 술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 물가가 그만큼 현금 가치가 많이 하락되고 물가가 많이 상승됐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로 현금의 가치는 정말 쓰레기인가? 저축, 적금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을까? 캐시 이즈 트래시,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과연 이게 정말 의미가 없을까? 돈을 모으는 것이. 자,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KB 지주 경영연구소 1인 가구 보고서라는 것이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 결혼 대신에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돈을 내가 왜 잘 모으지 못하는가, 특히 젊으신 분들, 특히 20, 30대 남성 여성분들을 보시면 자유로운 생업, 또 자유로운 취미, 이쪽에 많이 있는 것 같고, 30대 분들 마찬가지죠. 남녀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국내외 여행, 건강, 좋아하는 물건, 취미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유대관계, 학업, 독서, 자기개발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다. 1인 가구는 여기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뚜렷한 재무 목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조금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 특히 취미, 국내외 여행 등등 욜로 생활을 즐기는 2030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 사는 거 포기했다 등등 안타까운, 여기 나눠요. 이 돈으로 저축해봤자 내 집 마련 언제 하겠어요. 이것도 안 되니까 비싼 자동차 취미생활을 그냥 하자.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 연장선상에서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꼴랑 저축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몇 푼 된다고 말이죠. 상승하는 부동산, 코인 가격에 비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해봤자 안 된다. 두 번째, 월세 내고 교통비 내고 식비 다 써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안 되면 천만 다행이다. 회사에서도 힘들었는데 말인데, 퇴근 후에는 제발 좀, 주말에는 제발 좀 나를 위한 보상의 시간으로 좀 만들자.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는 모르겠고,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몰라. 지금까지도 잘 돼 왔는데 자,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현재 내 직장의 미래가 불안해서 가만히 있으면 낙오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조금 편하게 살려고, 월급으로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분들만 지금부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5가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겠는가? 특히 2030 젊은 분들, MZ세대라는데 구체적인 제가 했던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생, 취준생,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자녀가 학생이고 취준생이라면 알바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바.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다.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 제가 1,800원으로 인형 뽑기 알바를 했을 때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버스 타고 돌아갔을 때, 와, 이것을 내가 채 10,000원도 벌지 못하는 돈을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바, 또 다른 일, 특히 직장인이시라면 투잡, 쓰리잡 힘들시겠지만 내가 좀 아직까지 취준생이고 학생이다. 알바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장인이시라면 적금을 무조건 가입하셔라. 월급의 50% 이상을 강제이체, 나머지 돈으로 내 월급으로 생각하고 한 달을 사시면 좋겠다. 저는 2006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사 때부터 현재 2021년도까지도 15년 이상 계속적으로 적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요, 여기 날짜가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2021년 4월 달이라 되어 있죠. 제가 몇 달 전에 1년짜리 적금을 만기를 한 그 화면입니다. 1,2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을 제가 적금을 다 끝내고 만기가 돼가지고 탄 상황인데, 직장인이시라면 적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적금이냐, 그거 해봤자 금리 여기도 나오네요. 2.2%. 그거 해봤자 어떻게 되겠느냐, 투자 지금 무조건 투자를 해가지고 코인을 넣어서 주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적금이냐. 50% 이상 제가 강제이체하고 나머지 돈,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시라면 150만 원 저축하시고 150만 원이 원래 내 월급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한 달 생활하시라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돈을 지금까지 우리가 왜 잘 안 되냐? 절대로 그냥 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모은다는 것은 돈을 모으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 돈을 그냥 쓰겠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돈을 잘 모으지 못하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말씀드렸죠. 100만 원 적금해서 1년 후에 1,200만 원이 생길 것은 예상 수익률 이런 것이 아니고 100%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중간에 만기 해지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1년 후에 1,200만 원 생기죠. 자, 1년 안에 내가 1,200만 원으로 어디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지역 선정하시고 전세 매매 갭 투자를 해야 되겠죠. 현장 임장하고 부동산 흐름 분석 등등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 계획이 있어야지 중대 포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1년 안에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한 건 하겠다. 전세 끼고 사겠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내가 1주택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 말씀드렸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돈을 모으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중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적금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돈을 적금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하고 재테크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가 돈을 또 다른 곳에 투자나 재테크하기 위해 잠시 맡겨두는 곳이다. 쓰지 않기 위해 잠깐 맡겨두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말씀드렸지만 1,200만 원 만들고, 저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계속적으로 적금하고 있고 월세 수익을 제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차익, 내가 매도를 해서든지 또는 전세 상승분이 있다면 이 돈, 또 다른 곳에 재투자 말씀드렸죠.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지역을 내가 투자할 것인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현장 가봐야 되겠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 또 반복해서 시간의 힘을 먹고 내 자산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밑바탕이 돈을 모으는 이런 습관이란 얘기입니다. 1억 모으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도 나오고. 1억 모으기 하시기 전에 현실적으로 1년에 1,000만 원만 한번 모아보자. 이 1,000만 원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이걸 부자 될 것이 아니고 투자금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 더욱더 현실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곳에 소비지출 통제. 저는 가계버프를 지금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쪼잔하게 남자들 분들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죠. 쪼잔? 근데 얼마나 관대하게 살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한 번쯤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돈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필요한 소비 지출, 가계버프를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알람이 오죠. 내가 돈 쓸 때마다.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한 달 딱 그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번에 내가 식비를 이만큼 썼고 교통비 이만큼 썼고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한 곳에 소비를 특정 월에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한 번쯤 반성해보고 좀 줄여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변화를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가계버프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 소비 지출 통제와 저축과 투자는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한 몸 같은 그런 습관이고 방법이다.
네 번째, 내 자산의 정리, 엑셀표를 만드셔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이 사진이 제가 뭐 블록 처리했지만 제가 현재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제 자산 현황입니다. 뭐 적금을 어떻게 하고 있고 각각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에 투자를 했고 이쪽에 보시면 뭘 수리를 했고 뭐 세금이 어떻게 나갔고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 꿈이 현실로 물론 시작은 미약하겠죠. 이 위에 칸밖에 없겠죠. 위에 적금을 얼마 들고 있고 하지만 저도 이것이 11년,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정리한 결과거든요. 이 밑에 더 있지만 뭐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중간중간에 현타가 분명히 오거든요. 와,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모으는 게 맞나? 남들은 저렇게 여행 다니고 뭐 한다는데 와, 이렇게 뭐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모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할 때 이것을 보시면서 내 꿈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내 자산을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심이 옳다. 내 꿈이 현실로 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로 이것을 단위별로 점검하셔가지고 현타 올 때마다 다시 보면서 에너지를 얻자 말씀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30 신입사원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요. 모두 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죠.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부모님과 원수진기 아니라면 절대로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주거비 아끼기 위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원아파트 사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살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계속 했었는데 관리비만 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강추하는데 특별히 내가 뭐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가는 뭐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무조건 집에서 출퇴근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차입니다. 차. 반드시 필요한 직종, 뭐 배달이라든지 운전 직종이 아니라면 차 구매는 뒤로 미루어 두십시오. 정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중고차, 제가 예전에 2006년도 입사했을 때는 아반떼 린번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고차로 360만 원. 그 다음에 2011년도 두 번째 차, 지금부터 10년 전에 산 차를 지금도 타고 있죠. 그때 당시에도 중고차였죠. 2000년대식입니다. 580만 원 주고 10년 이상 지금 타고 있습니다. 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되는 대명사이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늦어서 택시 같은 거 뭐 습관적으로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저는 택시를 거의 타지 않는데 이것도 쌓이면 큽니다. 네 번째, 스벅과 멀어져라. 커피죠. 저도 뭐 집에서 뭐 매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만들어 먹고 있고 뭐 저렴하게 가성비, 가빈 커피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려서 먹는 제품들.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좋은 커피 먹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웬만해서는 쓰지 말고 체크카드로 쓰십시오. 저는 살아생전에 현재까지도 신용카드 만든 적이 없거든요. 불편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만 있어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시기는 투자를 하기 전에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최적화된 시기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 못 만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돈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단 여러분들 배움에 있어서는 돈과 시간을 절대로 아끼시질 많길 바랍니다. 제발 강의도 유료 강의 좀 들으시고 좋은 강의들 스터디들 많거든요. 제발 돈과 시간을 아끼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착각하지 말자. 뭐 소확행 이런 얘기 있죠. 소소하지만 행복, 확실한 행복. 욜로 한 번뿐인 내 인생. 이것이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서장훈 씨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뭐 뒤에 조금 뭐 강한 얘기가 나오겠죠.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욜로란 말도 우리나라에 들어서 의미가 조금 퇴색돼서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살자, 뭐 즐기자 무조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을,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자. 한 번뿐이밖에 없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이런 의미가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서 조금 의미가 퇴색됐다. 착각하지 말자. 즐기고 싶지만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조금 미뤄도 된다. 젊으신 분들 특히 반드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MZ세대 2030 또 젊으신 분들, 사회초년생들, 신입 직장인분들 위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 이렇게 해서 현금을 모아야 된다. 구체적인 제가 실제적으로 했던 방법, 제가 했던 경험담을 5가지로 중요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특히 여러분들 자녀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